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금요일장 지금 TV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시장 분명히 성공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 알차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양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듯 싶더니 장 막판에 좀 힘이 약해지면서 약부업권으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 거래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배트맨과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좀 졸이셨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종목 신청 혹은 궁금하신 내용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무료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메신저를 따로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개인 톡방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하기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TV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시고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서울경제TV 추가를 하시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오늘 함께할 배트맨 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늘 함께하는 모든 전문위원분들의 포트폴리오 탑 10 랭킹을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1위는 계속해서 박정식 위원님이네요. 60.9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SFA 반도체 1위 종목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남성이네요. 김현성 위원의 종목이고요. 41.82%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가람 위원의 넥슨GT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3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도 어느덧 2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1.75%,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 17.78%, 하채기 위원의 TK케미칼은 7.96%, 박정식 위원의 TSE는 8% 가까운 수익률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 6.55%,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4.04%, 박정식 위원의 종목 오늘도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KEC 4% 가까운 수익률, 4%죠? 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막강 센티비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 점검부터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자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박정식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이성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점검을 좀 해봤으니까요.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탑 10 랭킹 안에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네, SFA 반도체가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앞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단기 매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 이제 매도 이제 주시는 매도입니다. 건가요? 네, 매도. 그럼 월요일장에 매도 포지션 주시는 거죠? 네,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단기 매도로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네. 조정 시에 2,390원 정도에 다시 잡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는 네. 이미 수익 보고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저처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리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390원까지 하락 시에는 다시 한번 잡아볼만 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또 재접근 하셔가지고 또 한 번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월요일장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우리 박정식 위원님, 네. TSE도 한번 볼까요? TSE요. 네. TSE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홀딩. 계속 홀딩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원하고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네. 지금 계속해서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TSE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코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간은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이 종목은 코이버. 좀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이버는 일단은 매도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가
포지션을 여기 관심 종목을 갖고 나와서 다시금 언급드릴 테니까 일단 매도로 빠져나왔다가 제가 언급할 때 재접근하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좀 매도를 했다가 네. 나중에 저희 배트맨에서 다시 한번 코이버를 언급 드렸을 때 네네네.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 네.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KEC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버텨야 될지 그런데 이게 나와야 원래 할지. 네. 매도 타이밍을 이미 놓쳤어요. 네. 이거 방송을 제가 좀 이걸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출연 안 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한 좀 버티려고 했으면 1,430원 이탈되기 전에 원래 매도를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타이밍이 놓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1,2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1,150원 정도 가격부터 다시 이제 매집하는 걸로 제가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웅진싱크빅도 좀 봐야 됩니다. 웅진싱크빅도 지금 AS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유니온은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웅진싱크빅 리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일단 홀딩하셔도 됩니다. 네, 홀딩하십시오. 크게 안 밀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웅진싱크빅도 홀딩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요. 박정식 위원의 종목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장에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신 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보자라고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코위버 같은 경우에는 매도, KEC도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웅진싱크빅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성배 위원 좀 만나볼까요? 위원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말 잘 가네요. 추천해주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느덧 4위까지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계속 더 들고 가요? 네. 일단은 당연히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더 당연히라기보다 이 최근 상승에 따른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은 분명히 이제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쯤에서는 이 뭐 조정도 분명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도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지속적인 성장세와 이 매출 볼륨이 좀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좀 모습도 굉장히 좀 강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이 순매수 2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뒤따라오는 부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월봉상으로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전환해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바닥권에서 그렇게 올라온 이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오스템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로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AS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장중에 급반등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뭐 장중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하락한 모습을 이제 좀 되돌림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를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12,000원대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단의 이 경직성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또 추가적인 이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보유 의견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롯데관광개발 다시 한번 저희가 AS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종목은 없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경협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뜬금없이 물어보시네요.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도 부각이 됐지만 경협주들의 부각도 상당했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슈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널을 고정을 하고 계시겠네요. 저희 그러면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기 전에 또 하나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추천주 시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요, 전문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하지만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 당일에는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목을 오늘 공개했던 전문위원회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저희 전문위원분들께서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유추를 해볼까, 어떤 종목인지 맞춰볼까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늘 열려있는 번호입니다.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공개 바로 당일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신성장 동력 장착. 왠지 제 느낌에는 힌트만 보고는 박정식 위원님의 종목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요거. 궁금하고 종가 17,000원대네요. 네, 어떤 분의 종목인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원고에 있는 그대로 하시죠. 이성배 전문위원님 종목이죠? 아, 제 건가요? 네. 네, 제 건가요? 또 모른 척 하시길 또. 또 연기자에도 되겠어요. 조만간. 네. 자, 어쨌든 오늘 시크릿 추천주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힌트를 이제 언급하다 보니까는 이게 노출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비밀스럽게 이 단서를 준비해 왔고요. 뭐 2차 전지 혹은 뭐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테마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좀 다양한 테마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돌았을 때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뭐 굉장히 뭐 단기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이제 단기 테마를 이제 벗기게 되고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ESS 성장의 이런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전환하는, 이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번 주 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강세를 이 시장 대비 이런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하면은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비밀스럽게 이렇게 단서나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저희 화면 흐릿하게 나온 거에서 가격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그래 눈치를 채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네. 좋습니다. 이 기업. 네, 잘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2019년 실적이 2018년 실적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렇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까지 또 같이 동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좀 조정받은 위치가 딱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재무구조도 좋아요. 재무구조도 좋고 중소형주인데 요즘은 그래도 거의 다 배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배당도 나오고 있고 거의 뭐 부채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작년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또 힌트를 드리자면 2014년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고 2020년도에도 뭐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20%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성배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 링크예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 시크릿 종목군들에 대한 AS,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 미국 시장 또 이상해요. 그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시크릿 종목 이런 거에 다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시크릿 추천주는 이성배 위원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크릿 추천주 두 번째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기대주 후각. 반도체 장비 하면 저는 정재훈 위원님이 떠오르는데 어떤 분의 종목이죠? 예. 이거는 뭐 옆에 계신 분이겠죠? 그죠? 네.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모모모랑 또 이슈가 또 엮여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아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일단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살짝 저평가예요. 근데 그리고 뭐 성장성은 없습니다. 성장성은 없는데 최근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한 12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들어온 그 행사가액이 지금 가격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시키려면 주가를 일정 부분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 기관 수급보다는 조금 발행 시장에 따른 어떤 그런 주가 부양 목적으로 일정 부분 시세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사업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그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또 유상증자를 또 시행하면서 자금을 또 확보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어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출하고 만약에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짧게라도 좀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T 쪽 섹터인데 사실 이게 저는 이 기업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일단 이게 주로 이게 사업 목적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진짜 만약에 이게 어제자에 만약에 들고 나왔었으면은 상한가예요, 예, 이거. 오늘도 또 한 번에 이제 박수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오늘의 종가보다 저는 조금만 더 위에 지수 가격대가 안착하게 되면은 이 역시 뭐 담아볼 만한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들 모를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충분히 이게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좀 보신 네. 게 아닌가라고 좀 그렇죠. 판단이 네, 되거든요. 단기적이죠. 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없으면 안 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네. 히든 카드로 일단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샵 4989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배트맨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었겠네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이성배 혹은 이렇게 딱 보내셨어야 되는데 박정식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보내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박정식 서울경제TV에서 박정식 전문위원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그러면 그 문자가 딱 오면 그거 클릭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 입장을 하시게 되면 거기가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최근에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좋죠. 그런 종목군들 다 오픈 채팅방에다가 종목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종목 상담도 해주고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 주 좀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크릿 추천주 2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에 너무나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꼭 문자 보내신 후에 종목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시장 이야기 나눠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장 뜨거웠던 시장 이슈 짚어보기 전에 코스피 시장 전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늘은 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좀 외부 변수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함께 해주실까요? 다음 주 시장 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박정식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 빠지냐면은 오늘도 하방 베팅력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수급이 돌아섰다. 이제부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락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완연하게 하방 배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못 갑니다. 분명히 못 가요. 근데 월요일 날 만약에 수급이 돌아서면은 제가 이제 수급이 돌아서니까 화요일 날 갈 수 있습니다라고 또 언급을 드리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조정력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월요일을 조정력이고 다음 주 월요일 조정력인데 그럼 화요일은요. 화요일도 일정 부분 조정력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언제 턴이 될까요? 그럼 뭔가가 이슈가 있어야겠죠.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비쳐야겠다라고 이제 맘먹고 이제 그런 언급을 이제 살짝 해주면 증시가 일정 부분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조정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그 연준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날 또 무슨 지표가 있습니까? 유럽 쪽, 미국 쪽,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장의 경기 하강 우려가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를 또 짓누르게 되겠죠. 최근에 왜 자꾸 이렇게 짓눌리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또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나서도 그렇겠지만 중국 지표 그리고 미국 지표가 다 안 좋게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메이저들이 잡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또 안 좋게 나와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던지겠죠. 그러면 우리 지수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일단 2045 코스피 기준으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자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러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저점은 어디가 될까? 저번에 원래 2018년 11월 달에 찍을 수 있는 그 라인이 어디였냐면 원래 1950 내지는 1940 라인까지 살짝 더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지금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략 한 1950에서 1944 사이로 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재수없게 그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1740선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설이 왜? 아직까지 그렇게 나와야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1950 라인이. 1950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 여력이 진짜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신경 쓰면 돼요. 저는 수급만 딱 보면 그 다음 날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 딱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서울경제TV를 고정하시고 계속 저를 바라보세요. 그럼 제 입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일단은 1750. 왜 겁을 주고 그러세요? 겁정되게. 자, 일단은 다음 주도 일단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다음 주는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한 주는 시장이 거의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한 주를 분명 맞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적인 분석도 무의미하고 또 이제 이 대외적으로도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환율 상승 그밖에 기업 실적의 또 악화, 이 경제 악화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 악재만 굉장히 많았던 이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형적인 하락장이죠. 심지어 이제 중국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이 외인들의 이 현물 시장에서의 계속되는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고. 자,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상 이 신고가를 찍는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그렇게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맞습니다. 오늘장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외인들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콜옵션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풋옵션 시장에서까지 이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풋옵션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지수를 상방으로 향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게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풋옵션 시장이 이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그 밖에 뭐 투신까지 전부 다 이제 이제 풋옵션 시장에서 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속절없이 계속 이제 빠지고는 있지만은 분명 받쳐주는 수급 역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분명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수급도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다음 주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또 어떻게 또 이어나갈지 이런 질문을 놓고 봤었을 때는 맨날 그러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또 혹은 격화 이런 걸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제 지수를 핸들링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에 좀 드라마틱한 이상적인 결과가 나와도 사실 V자 반등은 그려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같은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당장에 와닿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영도 분명히 이제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너무 하락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기보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코스피 일봉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굳이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일봉상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수급이 동반돼서 이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물려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언제 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봉상 이제 11선 가격이었던 이제 2111 지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봉상 11선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11선에 대한 이 기울기라던가 그 가파른 이 각도가 한 45도 각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밀릴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했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격 매도보다도 계속해서 보유한 이후에 이 반등 시점을 노려서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은 무조건 하락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월요일 날도 밀릴 수가 있으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필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도 잘 괜찮았었어요. 코스닥 시장 잘 움직였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다 갑작스럽게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혹은 기관 쪽에서의 받쳐주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빠진 부분들이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쪽 같은 경우는 MSCI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전날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물량 소화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에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2018년도 때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세 차례 흐름들이 좀 급락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에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느냐, 즉 매파적인 스탠스로 보느냐 아니면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보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덱스 인버스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놓고 봤을 때 금융투자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해 있어서의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동시만기 있어요. 6월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저는 여전히 시장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BR 0.88배입니다. 오늘 조금 더 빠져서 0.8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금만 더 빠지게 되면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도 빠지는 겁니다. 뭐 쫄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빠지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른다 싶으면 IT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실적 기반형의 성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은 좀 갈라놓고 보자. 지수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니까 대형주는 조금 물러서 있다가 대신에 중소형주 쪽으로, 특히나 실적 성장이 좋은 거, 이제 1분기 어닝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쪽에 있는 어닝시즌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종목이냐? 그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죠. 왜? 이 배트맨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면 되거든요. 박정식 전문위원 수익률 상당히 좋죠. 성장주, 가치주 종목군들 많이 갖고 오시죠. 이성배 전문위원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죠. 그 다음에 뭐 실적주들, 성장하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충분히 이 힘겨운 시장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시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목할 만한 경제 이벤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이거는 뭐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아마 이게 좀 몇 개 좀 했었어요. 준비를 좀 하셨었는데 이걸 띵겨 먹은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띵겨 먹는 네. 건가요? 넘겨 먹었어요. 제가 띵겨 먹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띵겼어요. 꼭 이런 걸 꼭 찝으시더라, 앵커님은.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이상하네. 저 이거 월요일부터 방송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발음만 일정입니다. 고운말 써야죠. 네. 5월 21일 날 OECD 경제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 좀 축소가 될지 확장을 할지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23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어떠한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또 나올 지표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네, 그렇게 네. 뭐 그밖에 이제 뭐 오펙 서비스업 제조업 PMI 발표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 경기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딱 찝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우리 증시가 좀 부정적인 거고, 그나마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반등력 기준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또 금리를 또 이제 뭐 인하하겠다, 인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해준다면 반등은 나올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네. 다음 주에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이 지표 발표 일정들이나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 뭐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 이제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이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를 보였고 이제 실적도 호조를 보였지만은 이제 오늘 시장에, 우리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란 말이죠. 실업률도 줄어들고 이 주택 공급 판매량도 늘어난 상황에서 오늘 계속해서 막판까지 하락하고, 심지어 이제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도 오늘장도 하락을 하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아까 방금 보니까는 지속적인 하락, 전형적인 디커플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보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네. 다음 주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편하게 이런 말도 합니다. 지수 2000인데 뭔 걱정이냐고.
그게 중국 증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 증시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항생이나 중국 증시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어디서 투자합니까? 홍콩을 거쳐서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홍콩 항생 지수가 계속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국내 선물 하시는 분도 어떻게 매매해요? 항생 지수 띄워놓고 매매하죠. 왜? 우리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를 보려면 미국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생 지수를 보고 같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은 항생 지수가 빠질까요? 최소한 버텨는 줍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버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고 하락장인데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한 대략 계좌 수익률 10% 이상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안 되시면 오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전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근데 이게 보게 되면 MSCI A주 편입 때문에 오히려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살짝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번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향후에 나올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든 외국인 쪽 매도가 나오는 건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 사실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하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하나? 큰 소리인데. 열심히 매수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네. 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어찌됐든 간에 같이 손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다음 주에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배트맨 시청하시면서 좋은 방향적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세 분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요. 반도체 부품주 미국 화웨이 금지령의 반사이익 기대. 두 번째 주제는 정부 대북 식량 지원 계획 발표 예정, 경협주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까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부품주도 그렇고 미국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5G 관련주들 상당히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다산네트워크스도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부품주도 그렇고 화웨이 금지령에 따른 반사이익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사실 이게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금지에 중국 쪽에서는 모든 수단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좀 전해졌거든요. 사실 이게 큰 수혜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혹시? 우리 기업한테요? 네, 우리 기업한테. 글쎄 크게 수혜가 없고 오히려 악재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죠? 이게 왜 수혜로 돼서 상승력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온 그 반도체 상승이 나온 주들을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요. 계속적으로 좀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실적 개선주만 상승력이 오늘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테마까지 엮여가지고 네, 플러스 알파로. 예. 그래서 실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좋은 반도체주만 움직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반도체주. 실적이 나쁜 거 딱 2개 움직였는데 제가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대다수 지금 한 몇 개 종목이죠? 한 대략 하나, 둘, 셋, 넷, 6개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 뭐 동진 세미캠, 네페스, 프로텍, 월덱스, 코미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반도체 주거든요. 이쪽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이미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이러한 종목들을 노리신다면 단기적이라도, 그러니까 뭐 길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그다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크게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 차라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실적 좋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IT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이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뭐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화웨이 또 이제 뭐 미국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제재에 관련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장 전부터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눈이 가더라고요. 사실 미국 향 매출 비중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당연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콧방귀 끼는 이 정도 수준이고 게다가 만약에 정말 이제 행정명령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만약 문제를 굳이 만들어내고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웨이 이제 뭐 납품처에 있는 이런 미국 기업까지 이제 제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놓고 봐야겠지만은 오늘자에 발표된 이 같은 이슈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관련한 업종이나 이제 개별주까지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큰 뭐 반사 이익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 있던 부분들이 뭐 1%가 채 안 됩니다. 0.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수혜를 본다? 그런 부분들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무역 분쟁을 진행을 한다라고 그 얘기 결렬이 되면서 어떤 얘기가 좀 나왔었냐면 이게 확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라 중국 쪽의 반도체 투자를 뭐 170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이 반도체 완성 디램을 찍어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장비주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신경을 써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는 별로 안 되고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 국가에 또 압박을 하거나 해갖고 화해를 못 쓰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뭐 수혜주니 피해주니 이런 게 나올 거고 지금 통신장비 5G 통신장비 쪽에서도 화웨이 쪽에 주력으로 하는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합니다. 실적 좋고 성장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섹터들이 전부 다 IT 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무조건 IT 섹터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늦지는 않았었고요. 늦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음 테마가 형성될 것도 아마 I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IT 쪽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세 분의 의견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께서 가장 지금 이 부분을 자신 있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대북 식량 지원 계획 발표 예정, 경협 전략. 저희가 세 분과 세워볼 건데요.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경농 같은 경우에는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디에프는 17% 넘게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게 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아마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 섹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이 빠졌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뭔 얘기겠어요? 조만간 뭔 얘기 하나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어차피 올랐다가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게 되면 뭔가 재료를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식량을 뭐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들보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들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요번에 어떠한 이슈, 어떠한 멘트가 나오느냐,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물려 계신 분들에 있어서 빠져나오기 좋은 그런 전략이 될 그럴 시기니까 요번에는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뭐 이게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뉴스나 소식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바로 적극적으로 그냥 확 들이대야 될까요? 저는 이제 네. 개인적인 주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경협주 테마를 지속적으로 좀 일관되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비나 이제 경농, 뭐 효성까지도 이 같은 경우 효성이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고 이제 조비나 경농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경협주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신선함도 없고 뭐 이벤트성도 없고 이 같은 시세를 또 한번 낼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는 게 있고 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 방북을 승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식량도 지원하고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 한 번 열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 게다가 뭐 개성공단이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죠. 게다가 이제 뭐 트럼프가 다음 달에 이제 방한하는 이런 모습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만 짜면은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만약에 당장 내일이든 이번 주 주말이든 이 미사일 한 방이면 사실 뭐 주가 무너지는 것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북 경협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 또 그게 어떤 그 안에서의 뭐 테마가 엮인 듯 저는 굉장히 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업종이나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지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방북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은 좀 들거든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슬쩍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뭐 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또 저보고 또 종목 고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박정식 전문위원이 이 싸면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종목을 콕 찔렀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목군들. 오늘 네. 보니까 일단은 단순히 뭐 식량 지원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은 뭡니까? 뭐 농약이나 비료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저렴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중에 보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눈에 띄는 게 뭐 인디에프, 의류 관련주죠. 신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가장 저평가는 신원이에요. 신원. 그리고 또 물류 관련 주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대북 관련해서 움직이는 물류 관련주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지스예요. 인터지스. 그래서 이 항만 물류주는 인터지스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관련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가 하나 있어요. 노리실 만한 자동차 부품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지컨트롤스예요. 인지컨트롤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짝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싼 종목군들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몇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김민재 앵커님은 아마 내일 월요일 날 그 장전에 그 종목을 다 메모를 해놓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그 아마 단타 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아마 박정희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는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대북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처 잘 하셔가지고 박정식 위원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 정재현 위원과 이성배 위원께서도 많은 정보들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월요일장 대행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관계상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문위원님들 톡방에다가 저희 유튜브로 서울경제TV 시청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다시 보기,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잠시 뒤 2부는 많은 시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